서양 윤리 사상의 큰 흐름은 의무론적 윤리설과 목적론적 윤리설로 양분할 수 있습니다. 칸트와 공리주의가 각 설의 대표입니다. 당신은 불륜을 저지르고 돌아왔다. 단순한 불륜은 아니다. 만남 사이트에서 알게 된 16세의 여고생이 당신의 상대다. 당신은 죄책감을 갖는다. 소녀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모르는 당신의 아내에 대해서도, 그리고 같은 나이인 당신의 딸에 대해서도. 그러다 잠깐 자신이 죄책감을 갖는 것을 알고 안심한다. 나는 완전히 타락한 것은 아니다 라고. 그러나 부끄러워한다는 것으로 자신은 철면피는 아니다라고 만족감을 느껴 기분이 좋아졌다고 하면 정말로 부끄러워하고 있는 것일까? 결론을 대략 이렇다. 죄책감을 갖는 것은 선이지만 그 죄책감을 갖고 있는 선한 자신을 의식해 기분 좋아진다는 것은 악이다. 그렇다면 단지 죄책감을 가질 뿐이라는 상태 쪽이 죄책감의 도덕적 의의까지 의식하는 상태보다 좋다고 할 것인가? 그러나 의식도가 낮은 쪽이 낫다는 것은 도덕의 관념에 반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된다. 다음 중에서 올바른 것을 선택해 보시오. 1. 의식도가 낮은 상태 쪽이 도덕적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죄책감에 대해서는 그것이 좋은 감정이라고 눈치채지 못하고 오로지 고민하고 있는 경우가 낫다. 2. 의식도가 높은 상태 쪽이 항상 낫다. 죄책감이 선이라는 것을 눈치채고 기분 좋아지는 것은 단지 죄책감의 타격을 받았다고 하는 상태보다 도덕적으로 낫다. 3. 죄책감을 느끼는 것은 도덕적인 선이지만 그 선인 것을 기분 좋다고 느끼는가 어떤가는 도덕적인 선악과는 관계없다. 4. 원래 죄책감을 느낄지 어떨지는 도덕적인 선악과는 관계없다. 정답은 3일 것입니다. 4까지 말하면 좀 지나칩니다. 역시 악을 후회한다는 일 자체는 선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면 그만큼 원래의 마음은 순수함을 잃는다 라고 하는 현상은 생각해보면 죄책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동료에게 질투심을 느끼고 있는 자신의 감정을 뉘우치면 그 반성의 정도에 따라 마음이 심란해져 질투 그 자체로부터 주의가 멀어지고 자기 관찰의 비중이 높아집니다. 계기일식을 보며 흥분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 문득 주의를 기울이면 흥분감이나 쾌감이 그만큼 옅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이 어지러울 경우는 그만큼 감정이나 감각의 강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나 감정의 선악에 대해서는 어떻겠는가? 마음이 어지러워 강도가 떨어지면 선의 정도도 그만큼 떨어진다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 선악은 감정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우 죄책감에 자기 만족을 느끼면 그만큼 죄책감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져 죄책감이라는 감정의 강도가 줄어들고 선의 정도도 줄어들 것입니다. 둘째, 선악은 논리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우 죄책감을 느끼는 것으로 그에 대한 자기 만족을 느끼는 것은 다른 레벨의 문제가 됩니다. 즉, 부끄러워해야 할 행위 A의 선악, A로 인한 수치, 죄책감, B의 선악, B의 만족감, C의 선악을 구별해야 합니다. C의 존재는 B의 선악의 정도에 영향을 주지 않고 B의 존재는 A의 선악의 정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어느 쪽의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인가는 문맥에 따라서 다를 것입니다. 죄책감에 대한 만족감이 죄책감의 윤리적 가치를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부조리라고 느끼는 사람은 두 번째 입장을 취해 부조리로부터 탈출할 수 있습니다. 죄책감을 만족감의 도구로 삼는 것은 괘씸하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첫 번째 입장을 취해 죄책감의 객관화를 비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책감 그 자체를 객관화해 다시 응시하는 것은 그것이 기분 좋은가 불쾌한가에 관계없이 죄책감의 근원이었던 악행 그 자체를 새로운 시각으로 다시 보고 보다 깊은 반성에 이르는 길입니다. 즉 본인의 윤리적 성장에 공헌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두 번째 쪽이 실리적인 윤리관이 아닐까 합니다. 서양 윤리사상의 큰 흐름은 의무론적 윤리설과 목적론적 윤리설로 양분할 수 있습니다. 의무론적 윤리설은 도덕 법칙에 일치하는 행위를 옳다고 하고 그와 같은 규칙에 어긋나는 행위는 그르다 하는 입장입니다. 도덕 법칙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법칙론이라고 하고
행위의 동기를 중시한다는 의미에서 동기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우리는 언제나 도덕 법칙에 따라야 하며 그에 따르는 행위는 다소 나쁜 결과를 가져올지라도 옳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급적이면 도덕 법칙의 예외를 허용하지 않으려는 입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목중론중 윤리설은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는 옳고 그렇지 못한 행위는 그르다는 주장으로서 결론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결과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우리는 언제나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를 해야 하고 따라서 도덕 법칙을 지키고 어기는 문제는 부차적인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는 행위의 결과에 비추어 도덕 법칙의 예외를 허용하려는 자세를 가지는 입장이라고 하겠습니다.